우리보다 앞서서 백신을 시작한 국가 가운데서도 백신 접종률 가장 높은 나라 어디인지는 다들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접종률 세계 1위인데요. 이스라엘은 오는 4월까지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계신 교민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교민 연결해 볼 텐데요. 조성은 전도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국민 절반이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했다고 저희 들었는데 우리 조성은 전도사께서도 백신을 접종하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16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거주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12월 이후 이스라엘의 1차 백신을 받은 이들의 수는 어제까지 총 464만 640명이고요. 인구의 약 49%에 해당합니다. 또 예. 2월 10일에 시작된 2차 백신 접종까지는 총 326만 2,959명으로 인구의 약 34%에 해당하는 이들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며칠 전인 22일에 1차 접종을 마쳤고요. 이곳에 있는 한인들 역시 대부분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저기 전도사님하고 가족분들도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네. 네. 이미 마셨던 말씀이시군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봉쇄 조치를 조금씩 해제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확진자가 하루에 4천 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들의 확진 비율이 높다고요? 네, 3차 봉쇄가 2월 8일에 끝이 났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언론은 백신의 여부가 이스라엘의 감염률도 줄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대 하루 15,000명의 감염률을 보이던 작년에 비해 현재는 하루 4,000명 안팎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서 감소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확진자들 중에는 젊은 층이 좀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 이것은 노년층에 비해 젊은 층의 접종 퍼센트가 적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젊은 층의 사람들의 외부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고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90대는 1차 접종률이 93.1%이고 2차 접종률이 84.5%에 달하는 반면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는 30대의 접종률은 1차가 65.1%, 2차가 33.2%이고 20대는 1차가 57.8%, 2차가 25.6%로 연령이 낮을수록 수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고령층은 93%를 넘어가는데 젊은 층은 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젊은 층의 접종 비율이 낮은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노년층을 시작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먼저 코비드-19에 확진된 이들을 1차로 그리고 이후 노년층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이 중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상해 군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요양원들 역시 확진이 되면 단체적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먼저 접종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점차 연령을 낮춰가며 접종이 되고 있고 현재 젊은 층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접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층은 그 활동량이 많은 만큼 면역 체계 역시 노년층보다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일상으로의 복귀를 4월, 목표 시점을 4월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제시를 한 상황이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4월까지 국가를 완전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단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백신 이전에 이스라엘 정부는 확진자의 수가 많은 비율을 따라 신호등 같은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등급으로 도시들을 나눠서 제한의 차이를 두었는데 백신 이후 새로 바뀐 등급은 예방접종을 받은 수치에 따라 녹색, 노란색, 그리고 밝은 주황색으로 나눠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봉쇄 이후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은 테이크아웃과 배달 서비스
서비스만이 가능한 상황이며 완화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식당 안에서의 식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일부 지역은 봉쇄 때와 달리 식당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듯 하고요. 또한 이러한 영업장은 정부에 등록을 하고 녹색 딱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이스라엘은 푸림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작년 이 푸림 절기에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진자들이 급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스라엘 정부는 올 한 해 푸림절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야간 시간은 봉쇄가 되며 필수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1마일 이상 집을 떠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거나 머무르는 건 역시 금지됩니다. 이번 불임절에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임이 제한되며 실내에서는 최대 10명까지, 야외에서는 최대 2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달라진 점이라고 본다면 봉쇄가 가장 엄격했을 당시 식료품과 같은 필수 상점들은 5명 미만의 고객이 동시 입장이 가능했었다면 현재 필수 상점들, 식료품점이나 위생용품점, 약국 등과 같은 곳들은 이제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 고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거리 상점과 같은 작은 상점들은 7제곱미터당 1명에서 최대 10명이 동시 입장이 가능하고 오픈 쇼핑센터나 쇼핑몰 그리고 시장 역시 평방 15m당 1인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호텔 이용이나 관광지 역시 이제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호텔 도착 48시간 전까지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야외 공공장소는 평방 7m당 1명으로 실내의 경우 최대 10명이 가능합니다. 수영장 및 체육관에 같은 경우에도 2m 거리 유지를 해야 하고 파티션으로 분리된 곳에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전도사님께서도 일상생활에 좀 변화를 느끼시나요? 네, 그럼요. 제가 어제 쇼핑몰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쇼핑몰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모든 테이블이 치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밖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봉쇄 전에, 봉쇄할 때는 없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예, 조금씩 이제 변화가 보이는 조짐이고, 그린 패스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많이 하는데요. 이 그린 패스가 뭐예요? 네, 2차 백신을 받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그린 패스가 발급이 되는데요. 이 그린 패스를 통하면 체육관, 극장, 호텔, 콘서트 등 회당 등이 운영이 될 수 있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장소들 역시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야만 하고요. 이 그린 패스는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고 일주일 안에 발급이 가능하고요. 백신을 받으거나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이들에게 발급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보건부 웹사이트 혹은 코셔 전화를 소지하거나 신청서를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없는 이들의 경우에는 콜센터를 통해서 다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 아이디와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그것을 제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그런 자격증 같은 것입니다. 예, 이 그린 패스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이걸 위조했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도 상당하다고요? 네, 실제로 이 그린 패스를 위조하여서 판매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로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정부와 보건부는 이러한 위조를 벌금의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조된 증명서를 가지고 근로하려던 이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때문에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고 보건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그린 패스를 준다. 또 그린 패스가 있으면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이제 일종의 이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백신 접종의 어떤 유도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이건 뭐 이제 제가 언급하는 것보다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실제 백신 접종을 접종을 높이려고 백신 맞으면 피자와 음료수를 정부에서 직접 내어준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저희도 접종받을 당시에 부루마블 같은 게임이랑 케이크를 받았는데요. 예.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네, 이스라엘 최대 초정통 도시인 브네이 바락에서는 접종을 받은 이들에게 전통적인 유대인 샤밧 요리를 위한 용기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예. 샤밧에 먹는 한라빵과 캔 콜라 그리고 피자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다음 달까지 전체 인구 절반에 대해서 2회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오늘 이제 접종이 시작돼서요. 이스라엘에서 최근 굉장히 다양한 접종 동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TV를 통해서 백신을 맞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케아 같은 쇼핑몰에서는 구매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접종 부스를 따로 설치하는 등 다양하게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전문가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백신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보건부 웹사이트는 물론 유튜브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위한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시민들과 가자지구 시민들을 위한 백신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통해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직접 팔레스타인들을 위한 접종을 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예. 예. 만약에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어떤 대처를 하는가,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하는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불이익이라는 게 주어지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백신을 맞기를 거부하면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최근에 라피 법원의 수석 판사인 데이비드 라우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판사를 상대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인 모빌아이에서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은 회사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 회사의 근로자의 약 10%가 예방 접종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이러한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명은 이스라엘의 대기업 수장들 중에는 최초의 성명인데요. 이스라엘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에도 지금 백신 접종에 좀 부정적인 집단도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백신 접종 1위고 또 모범 접종국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아직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좀 변수가 있어 보여요. 네네.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큰 랍비들을 통해서 접종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큰 랍비 중 한 분이 99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는데요. 이 랍비 역시 코로나로 인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봉쇄 기간에도 불구하고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장례식에 대거 참석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가 이들의 군집을 막기 위해 회당의 랍비들에게 이들을 단속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변수라고 한다면 코비드-19 상황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변종 바이러스 문제일 텐데요. 이스라엘에서 영국 바이러스 변종이 지난 1월 30건 발견된 이후 언론들은 영국 변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재 이스라엘 감염률 가운데 40%가 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변종 역시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됨에 따라 이스라엘이 공항을 봉쇄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3월 6일까지 공항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또한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팔찌는 해외 귀국자들에게 호텔이 아닌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집에서 격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로 돌아오는 일요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격리 중인 이가 규칙을 어기고 집을 나가게 되면 보건부에 전달이 되는 솔루션입니다. 예. 아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너무 잘 들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조성은 전도사님께 이스라엘 상황을 아주 속속들이 잘 들어봤습니다.